정치학 연구 방법론 제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강의 논의 주제는, 강의 주제는 측정 척도의 타당성과 측정 결과의 신뢰성입니다. 자, 이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치학적인 지식을 생산함에 있어서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7강과 8강을 통해서 분석 모형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분석 모형의 본질이라든가 또 유형이라든가 또 분석 모형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관한 다양한 방법론적인 기준들을 다루어 보았지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분석 모형을 놓고 측정 척도의 타당성과 측정 결과의 신뢰성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양변인형 축차 모형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양변인형이라는 건 모형에서 모형이 포함하고 있는 작동변인이 단 2개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축차 모형이라는 이야기는 소위 인과 경로의 인과적 흐름에 방향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작점과 종국점이 있는 모형을 일컬어 우리가 축차 모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자, 이 모형은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정치적인 신뢰도라는 2개의 작동 변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신뢰도가 종속 변인이고 경제 상황이 설명 변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정치적 신뢰도가 다 다르지요. 정치적 신뢰도란 한 개인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 또 우리 모두는 정치적 신뢰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신뢰도의 수준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요. 정치적 신뢰도는 자신이 속한 정치 체계가 혹은 보다 좁혀서 정부가 자신의 이익에 대한 자신의 이익을 얼마나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 정부는, 이 정치 체계는 내 이익에 상응하는 산출물들을 많이 내놔.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만들어서 줘. 이럴 때 신뢰도가 굉장히 커지지요. 반대로 신뢰도가 낮은 경우는 이 정부는, 이 정치 체계는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 정치 체계가 만들어내는 산출물들은 내 이해관계와 관련이 없어. 이런 사람의 경우는 신뢰도가 낮지요. 그러면 도대체 정치적 신뢰도는 무엇에 의하여 결정될까? 수많은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형을 논의할 때 배운 그런 기준들을 적용하자면 경제적 상황 외에 정치적 신뢰도를 결정하는 수많은 외부 인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교란항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정치적 신뢰도를 결정하는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처해 있는 경제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나머지 수많은 인자들은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경제적 상황에 비해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 상황이, 어떤 개인이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이 그 사람의 정치적 신뢰도를 결정하는, 신뢰도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이제 이렇게 이 모델 빌더는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형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를 따져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이 가설 모형은 검증되어야만 합니다. 최초의 모형은 이렇게 점선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점선을 사용한 것은 경제 상황에 따라 정치적 신뢰도가 바뀐다는 일종의 기대, 즉 가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가 하고 모형을 실제로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검증해 보니까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이 점선이 실선이 되는 거죠. 아직은 점선입니다.
자, 이 점선이 실선이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즉 이 모형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는 이제 자료를 모아야 되지요. 사람들의 정치적 신뢰도에 관한 자료를 모아야 되고, 또 사람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자료를 모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V1, V2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 사람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V1, V2는 전부 자예요. 이 자를 들고 나가서 A라는 사람의 경제적 상황을 측정하고, 또 그의 정치적 신뢰도를 측정하고, 또 B, C, D, E 많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가설을 검증하기에 충분한 수의 사람들의 경제 상황과 정치적 신뢰도를 측정해 보아야 되지요. 결국 V1과 V2는, 이 두 변이는 그 변인이 지칭하는 상황을 측정하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자를 indicator, 지표 혹은 지수, 지표가 좋겠습니다. 지표라는 말로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의 변이는 여러 개의 지표로 구성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처해 있는 경제 상황을 어떻게 하나의 자로만 재겠습니까? 경제 상황은 굉장히 다양한 국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국면을 다 잴 수 있는 자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실제 모형 검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모형을 검증할 때에는 이 변인들을 다양한 지표로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합하지요. 통합하지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내 조카가 있는데 아주 산수를 잘해.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가 있는데 아주 산수를 잘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듣는 여러분의 친구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자로 재보니까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어 라고 답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로 재야 될 것 같습니까? 산수 문제를 20개를 주고 풀어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20개의 문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모두 다 맞췄어요. 그러면 여러분, 꼬마 조카가 산수를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정확한 답은 덧셈에 관해서는 잘해. 이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덧셈에 관해서는 내 조카가 아주 뛰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불충분해요. 산수가 왜 덧셈만 있습니까? 곱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수를 잘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지표만을 사용해서는 안 되지요. 산수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국면을 모두 잴 수 있는 그런 여러 개의 자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로써 산수 실력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말입니다. 다양한 국면들이 있죠. 덧셈, 뺄셈, 나눗셈, 도형 등등. 중고등학교 수학으로 따지면 함수, 로그, 확률 등등등, 벡터, 또 매트릭스, 미분, 적분 여러 가지 국면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상황의 모든 국면을 다 잴 수 있는 자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는 이런 말 씁니다. exhaustive. 재려는 것을 빠짐없이 다 잴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 측정하려는 대상의 일부만을 측정하는 자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만을 사용해서는 경제적 상황을 잘 잴 수 없다. 완벽하게 잴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우리는 모형을 검증하려 할 때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작동 변인들이 지칭하는 바를 현실 세계에서 잘 측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경제 상황이건 정부에 대한 신뢰도건 아니면 정치적 효능감이든 혹은 정당 선호 등
현실 세계에서 각 변이 지칭하는 바를 잘 측정해야 되는데 그때 제대로 된 자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인디케이터들이 필요하다. 하나의 변이는 그것이 지칭하려는 현상의 모든 국면을 제대로 잴 수 있는 그런 인디케이터들, 지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어떤 학자가 개인의 정당 선호를 측정하려고 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측정 대상이 되는 개인에게 가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질문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연구방법론에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문항이라고 하고, 문항을 이용하여 어떤 사람의 성향이나 정향을 파악하려는 연구 방법을 일컬어, 정확히는 관측 방법을 일컬어 우리는 이제 survey research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항을 만들었어요. 1. 여러분은 정당 A가 견지하고 있는 이념적 입장에 동조하십니까? 이념적 입장이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은 정당 A가 채택하고 있는 그런 고용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두 개는 서로 다른 걸 물은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정당의 이념적 지향성에 대한 입장을 물은 거고, 두 번째는 이 정당이 견지하고 있는 정책적 입장에 대해서 물은 거죠. 자, 또 세 번째로, 여러분은 정당 A가 여러분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 그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말해서 정당의 국민들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는 거죠. 이 세 개는 서로 다른 자이고 또 정당에 대한 지지도의 서로 다른 국면을 측정하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두 개의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은 이 정당이 여러분의 생활을 잘 파악할 정도로 여러분의 생활을 잘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활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당의 소위 침투도를 재는 거죠. 정당이 얼마나 내 생활에 가까이 와서 나를 잘 들여다보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은 정당과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1과 2는 똑같은 것을 묻는 다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를 이용해 두 개의 자를 사용하는데 두 개의 자가 어떤 현상에 같은 국면을 중복적으로 잰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자들은 상호 배타적이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exhaustive. 재려는 것을 빠짐없이 잴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mutually exclusive. 상호 배타적이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재려는 것을 제대로 재기 위해서는,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하려는 것의 모든 국면을 제외하고 exhaustive, 즉 포괄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자는 측정 대상의 서로 다른 국면을 재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상호 배타성, 이 두 개를 반드시 확보해야지 괜찮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30cm 자가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위에 자는 괜찮은 자입니다. 그러나 밑에 자는 잘못된 자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로 재면은 10cm인데 이 잘못된 자로 재면은 20cm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 자를 사용하면 그 측정 결과가 다 왜곡되어 버리죠. 다시 말해서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인디케이터들, 지표들, 우리가 사용하는 자들은 재려는 것을 제대로 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자가, 우리의 지표가 measurement validity, 측정 타당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측정 타당성을 상실한 자로 현실 세계의 어떤 국면을 재면은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왜곡되어 버리고 맙니다. 아까 얘처럼 이렇게 잘못된 자로 재면은 측정 결과가 특정한 방향으로 왜곡되어 버리고 말지요. 실제보다 훨씬 크게 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그 결과가 왜곡되어서 나올 경우 우리는 측정 결과가 systematic error, 정형적 오류, 일정한 방향이나 모습으로 왜곡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모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작동 변인들의 지표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하면 이 자로 그러한 지표들로 잰 결과가 정형적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느냐, 제대로 된 자를 만들어야 된다. 즉,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자를 만들어야 된다. 말을 바꿔서 측정 타당성이 확보된 지표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정 지표가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 정형적 오류에 빠지지 않고 잴 때 우리는 그 척도가 측정 타당성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측정 타당성은 여러 가지 서로 좀 다른 맥락에서 거론되는데, 나타나는데, 그 이야기는 두 번째 세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일단 어떤 지표의 측정 타당성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두 번째 세션에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